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최근 김종대 전 의원은 스픽스라는 언론사의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의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은 집무실 이전 발표를 했고 그와 함께 관저 이전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그때 천공이 당시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의 공간에 나타났다. 당시 대통령실 이전 TF 단장은 김용현 경호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지키던 공관장에게 연락을 해서 공관장 한 명을 제외한 공간 거주 모든 인원을 내보내라 이렇게 지시한 뒤 천공과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 공간을 둘러본 이 천공 일행은 공관장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지시를 받았던 공관장은 당시 공간의 주인이자 직속상관이었던 남영신 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답사하고 난 뒤 4월 19일 윤석열은 그 육참총장 공간 입주를 백지화하고 외교부 장관 공간 입주를 결정했던 겁니다. 이 김종대 전 의원의 폭로가 나왔던 방송에 함께 자리했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 공간이라면 분명히 CCTV가 있을 것이고 이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유승민 후보가 윤 후보에게 천공을 아느냐고 질문했는데 윤석열은 알긴 알지만 관계를 끊었다고 답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당선인 시절 관저를 물색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 당시 경선 때도 깊은 관계였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짚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연히 탄핵 열차가 출발합니다.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강력했던 것은 그 안에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고 수정했던 파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사인이 공무에 개입했다. 현재 윤석열이 천공의 말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격 증언은 천공이 공무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선 논란이 일어나고 탄핵 열차가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은 이 사실을 묵혀두었던 겁니다. 지난 9월 기사를 보면 김종대 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빈관 신축 논란, 관저 선정 등의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 그 근거도 갖고 있다. 자, 김종대 전 의원은 4월 달에 일어난 이 천공의 관저 사전답사 사실을 적어도 9월부터는 군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 말해봐야 묻힐 것 같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섰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스픽스 유튜브에 올라오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떠들고 잘 드리블해서 탄핵으로 갑시다. 자, 현재 여론조사 결과와 온라인 여론은 많이 왜곡, 위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탄핵 공감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언론사들이 돌리지 않고 있고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 진행되면서 온라인 여론 또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업무 개시 명령 등의 윤석열 포갑 정치에 두려움을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숨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야당 승리해야 한다는 여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49%, 여당 승리가 36%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힘 35%, 민주당 33%가 나왔습니다. 국힘 지지가 2% 많이 나온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13% 이상 더 많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일관성이 없습니다. 국힘을 지지하지만 국힘은 혼나야 돼. 난 국힘을 지지하지 않아. 뭐 이 소리입니까? 자, 같은 날 발표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ARS죠. 이것을 보면 민주당이 49.5%, 국힘당이 35.3%가 나왔습니다. 갤럽의 전화 면접 조사 방식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뉴스토마토의 ARS 조사 방식에서는 민주당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많아서 그 조사 방식에 따라 조사 방식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문항에 따라 드러났다, 숨었다 하는 것이다. 게다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을 때 그 총선 직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승리, 정권 심판론이 39%, 여당 승리, 민주당 승리 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0% 앞설 때 180석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13%를 앞서고 있다. 더욱이 지금의 13%의 격차는 윤석열 포갑 정치에 억눌린 상황에서 나온 수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 지금의 양당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탄핵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국힘을 심판하고야 말겠다. 한국 사회의 균형을 잡고야 말겠다는 사람들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것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 천공의 관저 사전답사처럼 중요한 변곡점을 만나면 그 억눌렸던 감정은 일시에 폭발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은 방산기업을 방문해서 국산 무기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기를 설명하는 관계자에게 여전히 반말로 질문을 했고 특유의 아는 척을 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미사일의 일종인가? 수출 단가가 대당 얼마야? 탱크와 포를 결합한 거잖아. 이거는 뭘로 쏴? 요거는 뭔가? 이렇게 반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출 효자라고 불리는 K9 자주포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탱크와 포를 결합한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처럼 포가 있고 밑에가 이제 탱크처럼 보이니까 이게 탱크와 포를 결합한 거잖아. 그지? 아는 척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관계자는 K9은 자주포고 탱크가 아니다. 탱크는 시가전에 투입되고 이 자주포는 원거리 포격할 때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굽히지 않고 저 포신을 낮추면 탱크 기능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 말이 맞다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고 정적이 일순간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탱크를 보러 갑니다. 그러자 요 앞에 툭 튀어나온 거 뭐야? 라고 물어요. 그러자 관계자는 기관총이라고 말했고 윤석열은 아, 기관총이야? 자, 아무리 군대 미필자라고 하더라도 전쟁 영화 한 편만 봤어도 저런 뻔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묻고 자빠진 겁니다. 내가 탱크라고 했으면 탱크지 뭔 자주포야. 무식한데 아는 척하고 알려줘도 고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윤석열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함축적으로 보여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스타일을 두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정을 명령하는데 윤석열은 결과를 명령한다. 대통령은 과정만 명령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결과를 명령하면 그것이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모셨던 대통령은 어떤 사소한 일에서도 결과를 명령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결과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의 과정을 되새기며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 일을 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정을 명령하지 않는다. 과정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과정을 모르니 그것을 명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해서 결과를 명령한다. 그 위에서 내려온 결과에 맞춰서 과정이 왜곡된다. 거짓말이 나온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이러한 탁견이 나왔습니다. 이러니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